네, 한 주간의 주식시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만의 시각으로 풀어보는 레리 파트너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익을 가져다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동일입니다. DI 동일이 아니고 또 동일입니다. 이번 주에는 DI 동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자, 거래소에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관련해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제외됐다라는 결정을 합니다. 저렇게 되면 매매 거래 정지가 해제가 됩니다. 자, 과거에 매매 거래 정지가 됐었는데 이제 매매 거래 정지 대상이 아니다 해서 이제 매매 거래 정지가 풀린 거죠. 풀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회사에서 난리가 나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매매 거래 정지가 된 후에 주식시장에 많은 일이 있었고 주가가 폭락한 이슈들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그 주가 부양 방안을 내놓습니다.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이행 상황, 이행 현황 계획을 내놓는데요. 첫 번째, 정원재단과 회사와의 겸직 해소. 그 이제 과거에 문제가 됐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경영 투명성을 높이겠다. 감사위원회 설치, 사회이사 3명 뽑겠다는 이야기고요.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뭐 하면 한다는 이야기고요. 내부회계 관리 제도 개선. 지금은 팀장 하나, 팀원 하나인데 팀원 하나 더 뽑겠다. 내부 교육 강화. 이렇게 한다고 내놓고, 다음날 주식시장이 열렸는데, 아유, 그동안 우려했던 거는 멈춰있던 동안에 주식시장이 폭락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올랐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다. 회사에서도 주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솔직히 저는 생각한 게 DI 동일이 이게 회기처리고 금액도 크고 중선유에서 이제 과징금을 맞은 거죠. 과징금을 맞고, 이제 좀 내용이 지금도 시기가 시기인지라 임총은, 물론 당연히 회사가 원하는 대로 끝났습니다. 시기가 좀 우연찮게 그렇게 돼서, 뭐, 거래 제기를 위해서 회사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회사 측 안을 통과하자. 정확히는 주주 제한안을 통과가 안 되게 해달라라는 거였죠. 정확히는 회사 측 안을 통과하자가 아니라 주주 제한안을 통과시키지 말아달라는 내용이었고, 그게 회사의 목적대로 됐습니다. 회사의 목적대로 됐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게 상장 적격성이 안 들어갔어요. 이거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기가 너무 빨랐다. 감사 보고서를 받아보고 나서 이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코스닥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하니까. 여긴 또 이제 아름다운 유가증권이니까. 그리고 또 회사가 돈도 잘 벌고 뭐 하니까 빨리 풀어준 것 같아요. 기심이 언니 오빠들이 이렇게 착하진 않은데. 기심이 언니 오빠들이 어. 이게 정확히는 기심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거 보니까, 이거 그 기업 심사 팀에서 제외를 한 것 같네요. 기업 심사 팀에서 기심에 올리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한 거고, 그럼 그에 따라서 회사에서 이제 앞으로는 좀 투명성 있게 하겠다. 지금 소액 주주들하고 이제 이슈에서 배임 횡령, 뭐 배임은 아니지만 횡령적인 부분에서 뭐 이사회 없이 감사와 정원재단의 특간자 그 재직자와 회사의 등기감사 겸직을 하고 있었던 그 부분, 최대 주주 특권자가 회사의 등기감사로 있어가지고 뭐 돈을 주고받고, 그 돈이라는 게 이제 대출 대여겠죠, 대여.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정원재단과 회사의 겸직을 해소하겠다. 뭐 그러면 이제 그 등기감사가 이제 그만두고 하기 때문에 등기감사 체제가 아니라 감사위원회로 대체하겠다라는 이제 아름다운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이거는 뭐 그냥 설치하죠. 똑바로 하겠다. 그리고 내부회계 관리제도 개선. 이게 저도 고도화 많이 해봤는데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크게 의미가 없다. 요 5가지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겠다라는 아름다운 소리고요. 정원재단과 회사에 겸직해서 이거는 뭐 지금 뭐 문제가 내가 벌써 사임문서를 제출한 감사님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고 그다음부터 뭐 겸직하지 않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감사위원회는 이제 감사가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이제 자꾸 문제 생기니까 사회이사들로 그냥 땜빵 때우겠다 이거인 것 같고요. 윤리경영위원회야 그냥 뭐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 내부 회계관리제도도 뭐 이거는 어차피 할 거였거든요. 할 거였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고 내부 교육은 그럼 여태까지는 런 문제들이 내부 교육 약화돼가지고 한 건가? 그렇지 않거든요. 이 회사의 거의 대부분의 모든 문제 이슈들은 경영진들이 문제인 건데 경영진들이 의사결정 내린 건데 밑에 사람이 이 뭐 교육을 받아봤자 뭐 합니까? 아, 그래서 뭐 그냥 이거는 그냥 텍스트 친 거죠. 이렇게 뭐 내기 위해서 열심히 텍스트 치고 뭐라도 채우고 우리가 열심히 뭐라도 하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한 내용들이다. 바뀌는 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다행히 보통 이제 거래 정지가 됐다가 다시 거래 재개가 되면 첫날은 올라요. 첫날은 많이 올라요. 첫날은 오르는 회사들이 꽤 있고요. 거래 재개가 되니까 이 재개라는 게 적립매매가 아니고 그냥 재개가 되면 많이 오르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좀 많이 빠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왜냐면 매일 주식창을 보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주식창 봤는데 이제 항상 그 전일과 동일했는데 움직이고 있다. 그럼 거래 재개 된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던지죠. 마음고생 하느니 여기 뭐 거의 제가 봤을 땐 손절할 사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52주 최고가도 막 찍고 그러고 있는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옛 정고점을 향해서 가는 거면은 손실 본 사람, 손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신고가를 향해서 가는 회사들은 뭐 손절을 할 사람이 많지 않죠. 물론 그 와중에 뭐 단기간에 그 변동성 때문에 손절을 보는 사람도 있긴 있을 수 있지만 뭐 DI 동의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보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뭐 좀 큰 위험들은 임충이나 아니면 증선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좀 안 좋은 것들은 다 그냥 잘 처리하고 끝나고 갔다. 이제 핵심은 다음 정기주주총회와 소액주주들 간의 문제, 정총에서의 소액주주들의 문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수건 싸움. 근데 한번 이게 공공의 적을 만들면 내부라고 하죠. 그 소액주주들도 DI 동일이 상장 폐지되거나 없어지는 걸 원치 않으니까 한번 다시 뭉쳤다가 똘똘 한 팀으로 가자. 뭐 지금은 건들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해놓은 상황에서 다시 이제 정총하고 감사 의견은 당연히 적정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정총에서 이제 양쪽 다 한 발짝씩 좀 수그러드는 양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좀 강성이었던 분들 몇몇 부분 빼고는 조금씩 이탈을 할 것 같아 보여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저는 뭐 그래서 이제 잘 될 거라고 보고 이제 소액주주 운동도 이제는 조금 수그러들 것 같습니다. 예. 자, 저는 여기서 이제 하나 의견이 좀 다른 게 있는데요. 아직 불씨는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회이사 3명을 뽑아가지고 감사위원회 만들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주가가 올랐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줬기 때문에 이제 회사를 한번 믿어보자라는 쪽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 반대편에는 한 번 저렇게 한 거지 어떻게 믿냐. 우리의 의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회이사, 감사를 선임하자라고 나올 사람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내년 3월에 국정할 때 안건으로 주주 제안으로 해서 사회이사, 감사위원 이걸 주주들이 본인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임하도록 할 수 있도록 주주 제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한 번의 불씨는 남아있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요. 이게 물론 이제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이게 사회에서 3명이잖아요. 감사위원이 3명이기 때문에 한 명 정도는 그냥 받아줄 것 같아요. 거수기로서. 거수기가 아니어도 그냥 받아줄 거예요. 걔가 반대를 하고 난리를 펴도 이게
저는 뭐 어디 뭐 법률에서 의한 소위원 해가지고 전원 찬성제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다수결이기 때문에 감사위원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 DI 동인의 실무자면 물론 이제 최대 주주나 경영진들은 짜증나죠. 짜증나는데 감사위원 한 명 들어오는 것도 짜증나고 왜냐면 이사회 할 때마다 최소 통지를 해야 되잖아요. 통지를. 그게 좀 짜증나긴 한데, 그 정도 수준은 뭐, 나쁘지 않다.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뭐 사회이사, 그렇죠. 사회이사 한 명 정도는 어차피 다 사회이사도 그냥 사회이사나 강경 뭐 이런 사람들은 안 받고 이게 조금 그 경영자 쪽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또 처음엔 주주로 물려 있다가 나중에 회사 들어와서 사회이사 하면서 여기 경영진들과도 이제 뭐 얘기도 나누고 하다 보면 6개월 지나고 8개월, 10개월 지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금묵자흑이라고 다 동화된다. 그러면 나에게 가장 이로운 사람이 소액주주연대보다는 회사의 기존 경영진이나 회사의 사람들이라는 걸 대부분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금묵자흑이 되는 거죠. 예. 아니다 싶으면 바로 또 이 사람 아닌 것 같다고 또 이간질 하면 되는 거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어요. 근데 좀 귀찮아지겠죠. 통제한다는 그 자체. 이 사람의 의사결정이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다수결이기 때문에, 예, 소수로 그냥 받아주고 그냥, 뭐, 앉아있든가 말든가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뭐, 저녁마다 이제 같이 술 먹고, 뭐, 밥 먹고 술 먹고 얘기하면서 뭐, 너 지금 무슨 사업 하니? 그럼 그 사업, 우리 누가 뭐 하더라? 그럼 같이 좀 해봐라. 뭐,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이제 같이 이제 묻어가는 거죠.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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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후하다.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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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후하다. 그 뭐 전문가 뭐 변호사나 세무사 회계사 뭐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은 더해요. 그런 사람들은 대학 동기 선후배 뭐 심지어 이제 전문가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고등학교 선후배 고등학교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 나가면 그 전문직의 고객이 클라이언트들이 기업들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더 있기 때문에 좀 뭐 그런 부분들은 아, 이루어질 것 같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홍차영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주 제한 들어와서 한 명 정도 3명을 다 하겠다. 이거는 그럼 다시 싸우는 거예요. 감사위원 3명 다 하겠다. 이러면 싸우는 거고 왜냐면 경영진은 과반수 가져야겠다.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 감사위원이 3명이기 때문에 다 같이 했다. 이러면 이제 싸우는 거고 그중에 한 명 정도. 오케이. 3명을 제안하면 우리 한 명 정도만 받아줄게. 뭐 요 정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뭐 그냥 스무스하게 끝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우선 좀 보시면 뭐 나오겠죠. 계속 그 내용이.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거래 재개에 대해서 거래소 발표가 있었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좋았던 겁니다. 주가 폭락 시기에 거래를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냥 거래 정지 전 가격에서 올라왔으니까 제일 좋았던 거고, 회사는 자사주도 매수했고, 주가는 최고가를 갔습니다. 네. 다 행복하게 일단은 끝난 DI 동일이었습니다. 내년 2월 달쯤 되면 볼 수 있겠네요, 다시. 자, 다음은 유상증자. 이수 페타시스하고 현대차 증권이 유상증자 결정을 했는데요. 금감원에서 이수 페타시스에게 증권 신고서 정정을 요구를 했고요. 그랬더니 투자자들은 이게 유상증자를 하지 말라는 의도로 받아들였나 봅니다. 그날 주가가 또 10% 올랐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금감원에서 증권 신고 정정을 요구했으니까 정정을 했거든요. 정정을 했더니 다시 13% 빠졌어요. 이게 그랬더니 이제 주주연대에서는 이게 무슨 짓이냐. 제이오라는 회사는 바이오 회사인데 이 바이오 회사를 인수하는 거는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다. 이렇게 그 발표하고 난리가 났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현대차 증권도 유상 신자를 진행했는데 금감원에서 또 이제 정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주주들은 또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금감원 뭐 이런 데 민원을 넣고 또 난리가 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현대차 주권 역시
금감원 이야기대로 두, 투자 위험 요소를 보강해서 정정신고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증권사는 투자 설명서, 증권신고서 이게 내는 게 일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내고 하루에도 수십 번 내는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게 얘기 전문가들이고요. 원래 이렇게 금감원은 정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재밌는 건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어떤 분이 DR 동일과 연관되어 있는 이분이 이제 이수페타시스하고 현대차증권의 유상증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위에 이제 이수페타시스는 시간의 단일가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게 금감원에서 정정을 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고요. 아래쪽에 보면 이제 현대차증권에 대해서는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현 주가보다 높은 주가로 단독으로 유상증자를 하면 모든 주주가 혜택을 본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참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자본시장이 발전이 좀 덜 되고 있다, 잘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주의 행동주의 다 좋은데요. 어, 소액 주주의 한 주하고 최대 주주의 한 주는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회사가 필요에 의해서 유상 승계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소액 주주건 최대 주주건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서 납입을 하거나 안 하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지금 당장 주식을 샀는데 내 주가 빠지니까 나는 유상증자를 반대한다. 정말 네가 유상증자 하고 싶으면 최대 주주 너만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올바른 투자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우선은 뭐, 이 현대차증권하고 이수페타십스 증권신고서, 그쵸? 증권신고서의 대규모 그 주주 배정 유상증자 공시를 내면, 거의 빠지는 게 정상이죠. 거의 우선 기존 주주한테 돈을 다시 해가지고 넣어야 되니까, 돈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가가지고 신주인수권을 뭐 팔아가지고 다시, 그래봤자 그럼 내 지분율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이건 좀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금감원에서 정정 요구에 따라서 정정 요구를 했다고 해서 주가가 10% 급등하다. 정정 요구했으니까 뭐 두산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처럼 뭐 철회를 하라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나 보네요. 이수페타시스 그 소액 주주분들께서는 그러면은 금감원에서 증권신고서의 정정 요구는 다 이제 하지 말라는 승인을 내지 않겠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거, 요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 아무리 이거 하는 사람이라고 맨날 이거 증권신고서 작성하는, 뒤에서 보시겠지만 현대차증권도 정정신고서를, 정정을 맡는 게 이거는 뭐 특별한 게 아닐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증권사 애들이 이거 내가 증권신고서 냈는데 정정 맞았어. 회사에서 그럼 야, 너 맨날 증권사에서 맨날 증권신고서 내는 놈이 금감원에 정정까지 맞아? 너 경위 있었어. 이러지 않거든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기 때문에 한 2회차, 3회차까지는 그냥 노멀한 거예요. 2, 3회차까지는 노멀해요. 물론 금감원하고 통화는 합니다. 통화를 해요. 그 심사역 담당자하고 우리 섹터 담당자, 금감원은 섹터 담당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섹터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요. 뭐뭐뭐 이게 좀 해라. 그러면 요거 다음에는 요거 뭐뭐뭐 나갈 거다. 그리고 요 부분은 좀 시장 뭐 위험을 좀 강화해 주세요. 아니면 뭐 예측치를 좀 강화해 주세요. 이거 너무 위험이 없다라고 쓰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하게 돼 있거든요. 예. 아니면 뭐 첨부문서 외평 보고서가 너무 이제 가정이 조금 너무 빈약하다. 가정을 좀 보완해라. 외평을 재첨부해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거 뭐지? 증권신고서는 3회차까지는 노멀하게 3회차까지는 정정을 맞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그게 정석이에요. 예. 한 2회차, 3회차 정정 2번 정도 조금 뭐 많이 안 해본 회사들은 한 3회차까지가 특별한 문제 없어요. 아니, 상장사가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돈을 땡기기 위해서 증권신고서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좀 많은 국민들과 주주들에게 이제 피해가
확정적 피해와 이제 확실한 이런 게 없는 한은 대부분 지금 금감원에서는 승인을 내줘요. 승인을 내주는데 그나마 이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더 강화하고 뭐 세부 내역을 좀 쓰고 증빙을 갖고 오고 이렇게 그냥 그리고 앞으로 쓸 금액에 대해서 어디다 쓸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또 그거를 명문화해라. 라고 하기 위해서 증권신고에서 정정을 하는 거지 이걸 뭐 주주 뭐 그런 생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현대차증권에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2천억 뭐 추진 당연히 이건 뭐 현대차증권이나 이수페타시나 누가 됐든 당연히 보강해서 정정 신고되고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좀 진행이 이 사람들도 왜냐면 한도 정정을 막고 한두 번 하면 기간이 늘어지고 정정하면 일주일 또 시간이 있으니 걸리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돈이 진짜 집행해서 나갈 그 시점 역산으로 해서 2차, 3차 맞을 걸 예상해서 이렇게 공시를 내는 건데 그 계획대로 추진할 것 같아요. 당연히 추진하겠죠. 예, 그리고 이 소액 주주분들 중에 현대차증권의 최대 주주 관계자가 현 주가보다 더 높은 주가에 단독으로 유상증자를 한다면 모든 주주가 혜택을 보고 여기서 모든 주주는 최대 주주는 아닌가 보네요. 예.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전형적인 그 코스닥 사장님들의 마인드하고 똑같습니다. 상장사가 됐으면 주주가 한 2만 명, 3만 명, 작은 회사들은 많은 회사들은 10만 명인데 그 사장님들도 회사의 주주는 본인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주주들은 주식을 갖고 있는 자는 뜨내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뜨내기. 내가 벌려놓은 사업을 내가 성공했고 너희들은 잠깐 돈을 대가지고 잠깐 돈 벌면 시세창 뽑고 나갈 거 아니냐. 다 이 회사는 내 거다. 이런 마인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공시 담당자들이나 담당자들의 주주 친화 정책, 그 주주는 최대 주주예요. 똑같습니다. 모든 주주가 최대 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 음, 아주 그 전형적인 막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예, 소액 주주 운동을 한다. 어, 그럼 이 사람이 최대 주주가 됐을 때도 뭐 내가 봤을 때는 한국 사람 똑같은 거죠.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국가별 뭐 이런 건 아닌데 그 마인드가 좀 아름다운 마인드네요. 예. 성공하시면 저를 좀 꼭 불러주세요. 제가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Q&A를 한번 해볼 건데요. 연말 기준일 설정 관련해서 공시를 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이게 최근에 법이 바뀌다 보니까 많이 혼동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시 담당자분들 중에서도 이게 뭐 몇 년 동안 계속 하던 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전부 다 이게 어떤 공시를 해야 되냐 묻는 분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올해 해보신 분들도 좀 헷갈리기 시작한 게 이게 1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연말 기준일 의결권 관련해서 공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배당 관련해서는 공시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의결권 관련해서는 주주명부 폐쇄 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이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정관에 날짜가 박혀 있는 경우가 있고 정관에 박혀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이 공시는 정관에 정관에 이제 날짜가 딱 박혀 있는 그 경우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정관에 이제 그 날짜로 박혀 있는 게 아니고 이사회를 한다 그러면 이사회를 한 다음에 해야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배당을 할 때 배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정관에 보통 보면 배당은 연말 기준으로 준다라고 나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또 어떤 데는 연말 기준으로 줄 수 있지만 이사회로 또 다른 날짜 정할 수 있다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공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준일이 연말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이사회에서 이제 이 날짜를 정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현금 배당을 위한 기준일을 이사회에서 12월 31일로 정했다. 그 정한 이사회가 열린 날짜는 12월 13일이다. 인 거고 그럼 이걸 했으면 배당을 무조건 해야 되냐? 그건 아니다.
배당에 대한 기준일만 설정을 한 거지, 앞으로 배당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내년 가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앞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사회를 한 회사고요. 이사회를 안 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관을 바꿔가지고, 기존에는 매 결산기 말에 배당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사회 정하는 날로 바꿨기 때문에 배당 결정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3월 말에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할 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일 하나, 그리고 배당을 받을 사람 확정하는 기준일 하나, 이 두 가지에 대한 공시가 다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우선 이제 이 주주명부 폐쇄 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공시인데, 아, 주주명부 폐쇄 기간. 요거는 이제 예전에 수기나 이제 실기주, 상장사 같은 경우 실기주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주를 확정짓기 위해서, 확정짓기 위해서 폐쇄 기간, 뭐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7거래일 동안은 뭐 매매나 이런 걸 주주명부를 폐쇄할 거니까 서로 바꾸더라도 얘기하면 안 돼요. 뭐 이런 폐쇄 기간 옛날에 있던 명칭인 거예요. 그리고 기준일은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나의 권리 의무가 확정되는 그 회사의 권리 의무가 확정되는 기준일인 거예요. 그 기준일을 설정하는 거고 기준일을 설정을 하면 그 기준일 설정 전 2주 전에, 그 공지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상장사들은 전자공시 시스템으로 이제 공지를 하는 거고, 비상장사 같은 경우는 회사 홈페이지 또는, 이제 뭐, 회사 정관에 나와 있는 신문사가 있을 거래요. 뭐, 한국일보라든지 매일경제 이런 데서 뭐 공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그 기준인 거고요. 이 기준일은 그러면 여러 기준일이 있는 거죠. 이제 주주총회를 위해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율이 있는 거고, 배당이나 아니면 현금 감자나 기준,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는, 주주로서 의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벤트가 발생하는 날에 주식을 소유하는 자를 정하는 날, 그게 기준일인데, 보통 대부분 1년에 최소 한 번은 이제 정기주주총회에서 10월 31일, 인 거죠. 그래서 상장사들은 이제 표준 정관이라고, 그 표준 정관에는 10월 30일 대부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상장사가 다 10월 30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9월 30일 뭐 이렇게 금융기관이나 뭐 이런 데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우리 회계 기준이 1월 1일부터 10월 30일이면 거의 대부분 표준 정관을 따르죠. 그래서 거기다 전자증권법이 도입이 되고 시행이 되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다 바뀌어가지고 명의계에서 정지 기간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 거의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이건 이제 효력이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주주명부를 그 종이로 하거나 폐쇄를 하고 그렇지 않고 다 주식거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 큰 의미가 없고요. 기준일은 대부분 10월 30일 날로 하고 이거 증빙은 정관 캡처본 또는 정관을 증빙으로 해가지고 거래소에 내면 이제 이걸 보여줍니다. 또 이걸 가지고 이걸 그냥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이걸 내줘야 또 그 우리 명의계에서 대리인 뭐 예탁원이나 이런 데서 알아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그 주주명부를 작성을 하고요. 그 1월 달에 저희가 이제 그 전자서류 신청서 요청서를 내면은 그러면 이제 1월 한 20일 정도, 한 17일에서 한 25일 사이에 이제 주주명부를 보내주죠, 매일. 그래서 대부분 이제 기타 경영 참고 사항에다가 이제 이렇게 안 쓰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면 보통은 우리 당사 정관 매 16호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하거든요.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거는 이제 정기주주총회만 그런 겁니다. 임시주주총회는 기준일을 정하고 그 시작이라고 종료를 다 정합니다. 기재를 합니다. 왜냐면 여기에 보면 보통 상장사들은 1개월 이내, 뭐 3개월 미만, 뭐 3일 이상 7일 이내, 뭐 하면 이제 날짜를 대충 그냥 마음대로 쓰는 거죠. 그리고 설정 사유는 뭐 이건 정기주총회, 임시주총회 쓰고, 투자 판단에 이제 정관 몇 조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거고요. 이거는 이제 두 번째인 거고요. 이거는 배당 기준일은 이거는 거의 대부분은 정기주총회 할 때 배당 기준일 같은 날에 설정하죠. 이게 12월 31일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자 회기 기준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결산 기일 말인 10월 31일자 그 날짜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주를 확정하는 게 같은 날인 거죠. 다른 날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날일 수도 있는 게 회사가 다시 다르 정하면 1월 2일 날로 정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가끔 있기 때문에 그럼 뭐 배당 기준 거의 그 정총 따라가고 요 또 배당 기준일은 또 이제 분기 배당할 때는 좀 10월 31일이 아니겠죠. 분기 배당, 그냥 반기 배당 이런 거 하는 날은 이렇게 또 공시를 내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에 정관 변경을 하겠다는 거죠. 정관 변경을 했네요. 21년도에 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매 결산기 10월 30일자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이 받았는데 이제는 뭐 1월 2일 날로 할지 뭐 12월 30일로 할지 이사회에서 정하기 나름이다. 그래도 우린 12월 31일 모이겠다. 뭐 30일 그래서 12월 31일에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못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공지를 한 것 같고요. 따로 이건 날짜를 정해야 돼요. 그 대신 날짜 정하면 그 기준일을 2주 전에는 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DI 동일, 유상증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준일 설정까지 해봤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뿅.